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돌진의 움직임을 장초부터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구간 코스닥 846선, 코스피는 3,3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더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거래대금은 반도체 쪽에 많이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거래일 연속 오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붙은 건 이쪽 하나 있습니다. HBM4라는 부분인데, 워낙 HBM 하면 리더십 있었던 종목인지라 HBM4 쪽에서도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모두가 생각할 수 있었을 법한 그 재료로 지금 신고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지수가 더 가면 반도체 더 가겠죠. SK 하이닉스 그에 발맞춰서 신고가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겐 기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전에 한번 깨트려진 균형을 기억하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생겼을까요? 지금의 자리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저는 전망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제가 좀 막 크게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라고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HBM4 양산 체제에 대한 얘기예요. 저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과연? 근데 저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다? 지금은 일단 시세가 시세를 좀 부르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SK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단 좀 이제 그런 심리들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물론 마이크론의 마이크론 주가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뭐 충분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HBM4에 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양산체를 구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가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향후에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가, 지금의 주가 자체를 놓고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시장은 항상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시장은 놀아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과연 지금 이 가격대에서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30만 원 밑에서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조금 제가 틀린 거를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이게 약간 아리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걸 지금 뭐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어떤 SK하이닉스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과연 이게 주가 갖다가 7%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세가 좀 시세를 부르는 뭔가 이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저조해요. 오늘은 안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유독 더 가는 것을 지수가 가기 때문에 간다라고 배경을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좀 역할론 그렇죠. 같이 볼 수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게 맞죠. 만약에 지수 때문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시세가 시세를 더 붙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오히려 지금 붙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3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전 상승 과정에서도 탄력적인 면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시작이 되면은 SK하이닉스는 항상 예상보다 더 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단계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뭐 이게 좋은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뭐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넘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뭐 지금 사실은 뭐 나쁜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게 뭔가 그렇다면 HBM 이후에는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를 저기서 강하게 사야 된다고 쓰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HBM 위주의 플레이가 2026년도부터는 파워가 좀 약해질 수 있다를 우리가 지금 2025년 여름부터 고민해 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럼 이 다음에 있어서 고민 없이 그냥 좋다니까라고 바라볼 수는 없을 거다. 관망의 의견 그래서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넥스트를 고민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어제도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셨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윤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돌파를 해줬거든요. 지수처럼 정말 가고 있습니다.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배고프고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길을 터준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지요? 저도 항상 비슷합니다. 일단 하이닉스 뭐 25만 원부터 사자 해서 잘 왔는데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은 몰랐고요. 근데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에 지금 이 시총 2위가 한 일주일 새에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표님과 관점이 비슷합니다. 지금 일단 외국계에서 리포트 목표 주가가 한 43만 원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중장기도 아니고 중기적으로만 봤을 때 뭐 반도체 관점, 코스피 관점으로 봤을 때 40만 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어떤 강심장이 이거를 사라고 할까? 저도 이런 비슷한 의견이고요. 항상 저는 좋은 주식도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막상 이렇게 이제 슈팅을 하면 이제 없으면 또 이제 나만 포모가 오고 또 이게 이제 조정을 주겠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죠. 그럼 지금 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언제 한 번은 금리 인하 약간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약조정이겠죠. 그리고 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냥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싶을 때 또 관세를 빌미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언제든 기회는 항상 우리가 차트를 봐도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뭐 내가 만약에 나는 괜찮다. 고점에 물려도 괜찮다. 뭐 중장기적으로 내가 40만 원을 보고 그냥 계좌를 닫아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차 매수는 이제 이 5일선 깨지는 한 30만 원 선, 30만 원 초반 선, 30만 깨지는 선, 그리고 2차 매수는 기회 왔을 때 28만 원, 뭐 사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반도체 지금 붐이 왔죠. 사실 이제 초입 국면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코스피 대장주의 파워가 너무 세서 지금 포모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하이닉스양 소부장, 저는 오늘 하이닉스 보면서 하이닉스양 소부장들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싸이 아버님 회사인 DI는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고 있지? 그런데 오늘 장기 이평선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다시 봐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서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린다면 굳이 이 대장주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조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은 삼성전자를 이제 지금부터 슬슬 담아야 되는 위치 사실 7만 5천 원이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뚫어야 할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보다는 뭐 어제 그저께 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삼성전자도 여기서 그냥 슈팅 나와서 8만 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7만 5천 원 선에서 1차 매수 또 빠지면 7만 한 3천 원 선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기회를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되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관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지금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과매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보자로 의견 정리하고요. 삼성전자는 두 분 모두 지금도 오케이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정리하고 저희 그러면 소부장단 넘어가 봅니다. TCK 한번 흐름 볼까요? 오늘 장에서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죠. 확산 흐름은 사실 이전부터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종목이 많죠, 반도체가. 그 가운데 예쁜 소부장을 어떻게 고르는가. 왜냐하면 이게 참 순환매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략은 엇박자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르는 TCK는 일단 흐름이 잡히긴 했는데 여기서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TSK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가 원칙하고 네. 좀 동떨어진 상승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거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올리더니 오늘은 거래를 좀 싫으면서 맞아요. 싫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워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TSK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TSK 같은 종목도 뭐 대표적인 그 부품 소재단에서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죠. 사실 최근에 거래가 없었던 와중에도 기관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래 3만 주인데 기관이 11,000줄 샀네?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거래도 조금은 늘어나면서 갑자기 양봉을 세워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기에는 정말 저는 이게 최근에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목표가가 13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13만 원을 돌파해버렸어요. 그냥 한 네. 방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뭐 목표가라는 게 절대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사 좋아요. 회사 좋은 건 알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2분기 실적 바닥,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은 뭐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우리가 SiC라고 하죠. 실리콘 카바이드 네. 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단을 다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고순도의 흑연 제품,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미세 공정이 가속화될수록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생산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TSK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제 EUV 공정 대응 부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다만 지금의 주가 레벨에서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를 권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워진 자리가 아니냐. 물론 뭐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월봉은 지금 5년 전의 고점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조금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반도체 장비 또 부품 이제 소재까지 전부 다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순환매는 당분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이 TSK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특징이 원래 그렇게 거래량을 막 붙여가면서 오르는 종목은 좀 아닌 것 아니에요. 같네요. 네. 예. 근데 기관이 야금야금 맞아요. 사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과거에 올랐었을 때가 2020년, 2021년도에 큰 산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때도 그렇게 거래를 붙으면서 간 종목은 아니었긴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기술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윤 대표님. 우리가 원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네. 중요하긴 한데 요즘 들어 부쩍 이렇게 기관이 좀 세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요즘은 뭐 외국인 수급 종목도 그렇지만 기관이 좀 어디로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소부장은 안 가는데 TCK는 오늘 왜 가나를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딱히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갈 이유는 없다. 이런 기관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니까 이제 뭐 실적 반등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에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반등하면서 내년까지 이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 좀 요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사실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사세요, 뭐 파세요란 말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 열기라면 막 다음 주도 갈 것 같고 3,400, 500 막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분명히 약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약간 재료 소멸 이런 네네.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조정과 이제 그런 담을 기회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TCK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린 종목 내가 센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최고가 14만 원을 이제 급하게 올라서고 지금 13만 6천 원 선이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13만 원 선 지지해주면 초반선 지지해주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다음 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13만 원에 여러분 체크해 두고 한번 흐름 보자고요. 여기까지 지지받고 그다음에 수급 상황이라든지 지금 기간이 좀 계속 연속해서 붙고 있었다라는 점이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관망으로 두 분 의견 정리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으로 저희는 떠나보겠습니다. 카카오고요. 카카오가 현재 구간 지금 한 9%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66,0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도 65,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23일에 이때 이프 카카오데이 때 어떠한 AI 관련해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수급일까요? 조정 예쁘게 받고 오늘 외기프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뭐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성장 펀드 규모를 네. 150조로 확대하는데 그중에 30조가 AI다. 그쵸.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으로 해서 초반에 갔던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다 비슷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 모양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서 단기 바닥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양봉을 세우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네이버도 말씀드렸고 카카오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뭔가 이제 정부 초반에 이제 어떤 그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일단 그런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그런 조정기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결국 아마도 지금 이런 그 AI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대장주들은 향후에 시세의 어떤 그 돌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카카오가 좀 그런 쪽에서 가장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관점이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네이버가 지금 오늘은 좀 덜하지만 네이버도 차트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특히 AI에 관련된 대장주들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보면은 뭐 LG CNS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비슷합니다. 예, 삼성 SDS도 그렇고요. 차트들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예. 지금 거의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단지 이제 오늘 나타나는 봉의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제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또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들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증권사 지주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부각되는 것처럼 AI 모멘텀은 다시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는 좀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 우선순위에 발을 맞춰야 하고 정책 방향에 우린 맞서지 않아야 하는 투자자라면 AI 쪽은 포트에 꼭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6월에 만들었었던 고점을 다시 돌리려고 하면서 그 고점 따라가려는 모습이라면 전반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 붙어도 괜찮겠다. 매수 의견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윤 대표님,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좀 확인이 가능할까? 근데 네이버가 더 산이 멀어 보이고요. 카카오는 또 오늘 돌파력을 또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별점을 좀 더 논해야 하는 건지 싶긴 합니다. 일단 저도 소버린 AI 이쪽 정부 정책 수혜로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가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일 때 땡큐하고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이 지금 너무 여름 내내 길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카카오랑. 특히 카카오는 그나마 그래도 한번 이런 거래대금 실려주면서 다시 또 위아래 조정이었는데, 네이버는 너무 이제 하락폭이 컸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50억도 방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다듬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까 보니까 한 23, 4% 정도라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들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지금 순환매가 많으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우리가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담아야 된다 생각해서 저도 오늘 카카오는 대표님과 동일하게 매수 의견으로 가져왔고요. 뭐 사실 지금 65,000원 선 평단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이 오면 저는 그냥 더 담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최근 5만 원대에 이때 정말 담으신 분들은 뭐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래서 방금 LG CNS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LG CNS 순으로 우리가 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굳이 사실 지금 섹터당 저는 하나씩만 담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카오를 담던지 오늘의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 다음 주엔 네이버가 가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담던지 사실 저도 최근에 이 카카오 네이버를 보다가 LG CNS가 이제 정말 바닥을 잡아가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아 얘는 이제 딱 7만 원 선을 바닥으로 잡아봤구나.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너무 약하니까 한 7만 5천 원을 돌파하면 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런 AI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1등은 카카오 그리고 성향에 맞게 2, 3등은 네이버, LG CNS 뭐 하나 갖고 있으면 터질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갈 땐 무섭게 갔는데 또 쉴 때는 너무 지루하게 쉬어가지고요. 근데 또 올라갈 때는 카카오 오늘처럼 가는 거네요. 주식이 그래서 참 타이밍과의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인 거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포트상에 네카오든 LG CNS든 이쪽 한번 바라보자. 차트는 다 비슷하고 흐름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의견 긍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농심, 이번엔 신라면을 먹어야 할까요? 새우깡도 캐대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 보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불닭은 불닭 파워가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공장을 늘리면서까지 주가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캐대언 효과가 붙은 겁니다. 원래 있었던 맛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의 접촉을 늘릴 수 있고 앞으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멀티플을 우리가 농심에게 더 투여할 수 있는 자리라면 키 맞추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아침에 시세가 좀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그래요.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이제 고점에서 지금 고점과의 괴리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57만 8천 원 하다가 51만 3천 원까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장중에. 장중에 10% 이상의 변동폭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은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케이파토모터스의 이슈가 그냥 단기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게 주가만 놓고 보면은. 네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라면 수출이 8월 달에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달에 확 늘어났었어요. 왜냐, 이제 미리 좀, 그러니까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좀 물량했다가 늘리는 이러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7월에 늘어났다가 8월에 이제 후퇴를 했다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라면 수출을 보면 또 좋아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그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대부분은 사실, 대부분이라기보다 한 60% 이상이 삼양식품의 몫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양식품을 못 따라가는 건데, 농심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툼바라는 신제품을 내놨잖아요. 네. 뭔가 광고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철저하게 정말 서구인들의 입에 맞춘 라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기대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유통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2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역성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그거예요. 자, 이제 해외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정말로 기대대로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정말 회사의 기대대로 부응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주가 흐름은 뭐 케이팝데모헌터스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예, 예. 삼양식품 대비해서 뭐 저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의 영향이 어제 오늘 작용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보다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막 그 연장되고 이럴 흐름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일단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 관망이에요. 예. 일단 한 차례 그 큰 플럭체이션이 있었고 여기서 좀 이제 주가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봐도 되지 않겠는가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윗꼬리가 좀 부담. 그리고 단기성 자금에 빠져나간 이후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전략을 리세팅한다면 어떤 관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53만 2천 원 어제 상한가 자리.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HTS 열심히 봤거든요. 이게 진짜 가려나? 근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60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 아마 이쪽에서 차익 노리셨던 단기성 자금은 이마 빠져나갔다면 지금 이제 새로 세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지지 라인이 지금 정도면 예쁜 자리인가요?
저는 뭐 다음 주까지 본다면 한 53만 원 지지되면 저는 안 볼 것 같은데 뭐 워낙 볼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보겠다 했는데 지금 좀 흐르니 이제 51만 5천 원대면 아마 오늘 저는 아침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생각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삼양식품이 50만 원으로 그때 상한가 직팅했을 때도 우리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그 이후에 그 불닭의 저력과 실적들을 뭐 공장 증설 이런 것들로 네. 계속 성적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 우리가 면비디아라고 하죠.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과연 농심도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제 투움바를 뭐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결과물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권사 이런 커버리지 리포트도 조금 더 보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53만 원에서 50만 원 선까지 지지되는지 보고 뭐 트레이딩 해볼만 하겠다 이 정도로 저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쵸. 지금 채팅창에서도 삼양 갈 때도 다들 어어하긴 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잘 해줬죠. 근데 농심도 잘 해줘야 될 게 필요한 구간. 그렇다면 53만 원 지지 여부 보자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게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신작에 반응을 하네요, 게임주가.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 기대감이 공급됐기 때문에 게임주에게 불어온 그냥 단순한 봄비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이동훈 대표님 아니면 NC는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 뭔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었거든요. 의미를 실어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NC소프트는 생각보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게 중간에 꺾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종가까지도 거의 오늘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좀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하면 지금 아이온2가 이제 한국하고 대만의 동시 출시에는 일정이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아이온2가 왜 중요하냐면요. NC소프트가 이제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IP 리빌딩인데 IP 리빌딩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뭐 누누이 한 얘기지만은 NC소프트는 거의 리니지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니지에 편중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꺾였어요. 근데 과연 아이온2에선 가능하겠느냐 여부. 그래서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이미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조직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신작들을 개발하는 쪽에서의 나선 것 중에 하나가 아이온2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온2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미 이전에도 검증된 게임들은 있지만은 그동안 약간 공백이 있었고 대만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다면 MMORPG의 경쟁력이 다시 확인이 되는지 여부. 우리나라 시장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향후에 대만이 된다라는 거는 중국 시장 진출로의 어떤 그런 또 이제 어떤 포텐셜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가서 이제 뭐 동남아 시장 더 큰 시장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MMORPG의 경쟁력을 좀 대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온2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뭐 대만 이런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하고요. 뭐 사실 주가는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뭐 이제 좀 그 갭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최근에 그 8월 10일 날 기록했던 고점에서 이제 거의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오늘 매수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은 이런 재료의 그 강한 어떤 모습이 나왔지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자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온2에는 과도한 뽑기 아이템이 또 없다고 컨콜에서 밝혀주기도 했기 때문에 우려감을 많이 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작 출시가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서 컨콜에서 자신감 되게 많이 내비쳤었거든요. 그때 만든 고점을 지금 오늘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조금만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사고 싶다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윤 대표님, 이런 차트가 요즘 많네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런 차트는 많은데 이제 전 항상 게임주를 게임은 게임 하시는 분들만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채팅창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주는 어려워요.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임주 투자는 저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오늘의 흐름이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한 20만 원 돌파하면서 2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요렇게는 보고 있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주도 섹터나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NC소프트 그래도 추세를 좀 잘 돌릴 수 있을지 저희 예쁜 자리가 오면 공략이 가능한지 그때 또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